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 지표가 둔화된 모습을 보이며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긴 했지만 오는 8월 10 다시 11월 달에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 심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게 디테일적으로 어떤 부분이 보여주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전일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 이어서 민간 ADP 고용 지표 역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 지표를 봤더니 얼마가 나왔다? 예상치가 12만, 그런데 10만 3천 명 증가. 그러면 둔화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구나.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고용 쪽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 역시 둔화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인플레 꺾이고 있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8일날 발표가 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딱 나오는데, 지금 비농업 부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9만 명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 10월 달 15만 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인데 실업률은 3.9%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낮은 수준, 실업률은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더욱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채금리 계속해서 반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2월 달 금리를 동결할 확률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97%? 그러니까 95에서 99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내년 1월 달 동결에 대한 확률은 현재 85% 이상이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동결이 아니라 인하를 할 가능성 몇 프로인지를 봤더니 갑자기 이게 12%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각각 60 그리고 5월 달에 85를 보여주게 되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시장은 확실하게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증시가 조금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자연스럽게 증시 입장에서는 큰 틀은 잡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현재 위치는 바닥에서 조금은 올라왔기 때문에 무릎 부근이다. 그럼 우리 흔히 볼 때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잘만 이용하면 이 사이클을 통해서 어깨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 추세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을 거고요. 보통 이 사이클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이 보여지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디폴트 위험 낮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도 효과를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감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9.38달러로 오랜만에 70달러 아래로 빠진 마이너스 4.07%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요. 채권은 이 단기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가격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달러는 약간의 강세가 보여지게 되었고요.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틀만 바뀌지 않는다면 걱정을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외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풀리면요, 일단 제일 먼저 반응하는 쪽은 성장주입니다. 왜냐? 얘네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 배율을 끌고 옵니다. 이만큼 성장을 할 거니까 우리 이렇게 인정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시장이 좋으면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한마디로 제약바이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이쪽 섹터 전체가 바닥에서부터 다시금 수급 들어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그냥 이 두 종목이 아니더라도 지금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AI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벌써부터 매출로 아예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그냥 이거는 가리지 말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이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삼성 가전뿐만 아니라 갤럭시에도 이거 연결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그냥 AI 쓰인다? 이게 실제로 제품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거는 성장이 가능한 이러한 쪽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AI 쪽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데이터의 중요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리은행에 네이버페이와 데이터 연계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거기다 마이데이터 관련해서도 이제 곧 있으면 효과가 볼 것이다라는 내용들도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시너지가 많이 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많은 이 금융 데이터 쪽으로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기업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공업 부분에 있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후판 가격 빠져갖고 원가율 내려가고 있죠. 거기다가 친환경 선박들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수주로 다 이렇게 연결해 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선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소재 혁신 그리핀 함정에 이 뭐 세계 첫 번째로 적용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유 제지부터 해서 그리핀 관련주로 해서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또 한번 발전을 해나가려는 한국 이 고부가치 선박들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시면서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경기가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실적을 잘 낸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 이제 배당 시즌 옵니다. 그래서 맞춰서 우선주는 물론이거니와 배당 올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1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일단 뭐 12월 중순까지는 가격적으로 이러한 흐름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북은 저항의 역할이 조금 있을 것이다 라고 어제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약간 쉬어가는 템포가 보여지고 있네요. 하지만 큰 틀에서 아직 바뀌거나 한 건 없잖아요. 특별하게 걱정을 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짚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이 한국에서 원전 3배 늘려서 탄소 중립하겠다 이런 소식 들려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신한울 2호기 20일 첫 번째 전력 생산에 들어설 것이다. 예, 이런 부분 발표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전 생태계 복원의 이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내용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문제없이 도움이 되네 라는 부분이 시장에 인식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전에 얘기를 했던 원전 3배 늘린다? 속도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리포트를 하나 내놨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정부의 신규 원전 확대 가능성, 두산 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을 주목해라 라는 부분 요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현대건설이랑은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현대건설은 뭐 대우건설이나 이런 쪽과 마찬가지로 경쟁자가 몇몇 있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에서 주기기 제작으로는 독점 공급입니다. 한마디로 경쟁이 없어요. 원전 새로 지으면 두산의 일거리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향후에 봐야 되는 일정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6일 낸 하나그룹 I 보고서에서 이 정부는 올해 안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초안이 공개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원자력이 꼽혔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년 단위로 내놓는 에너지 방향인데 향후 15년 동안의 계획이 여기서 원전으로 괜찮다면 15년 정도는 원전 일거리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겠구나 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면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까지 담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페이가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로서 쌓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한국에서도 이렇게 지으면 해외에 이제 원전을 판매할 때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좋으니까 쓴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초에 있을 체코 쪽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중동의 사우디나 UAE 등등등 이집트까지 이제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나오는 내용은 상당히 괜찮으니까 요거 나쁘게 볼 거 전혀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오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원전 협력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가 아직까지 보여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네덜란드면은 서유럽이고 서유럽은 SMR 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이 어떻게 보면 SMR에 대한 이 미래 성장력이 훨씬 더 크잖아요. 예, 한마디로 두산의 또 한 번 성장의 기대값이 높아진다라는 거, 요 내용 후속 뉴스 보면서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 원전 좋고 소형 원전 기대할 수 있는 거 많이 나오고 있고 에너빌리티 깔 게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급이랑 차트 하나씩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첫 번째, 외국인 수급 보고 두 번째, 기관을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인들 물량 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어제는 이 저항에 좀 맞닥뜨리면서 외국인에서 약간의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평소에 매수했던 것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거의 이거는 매도했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 정도고 결국에 개인과 외국인이 기관에게 이렇게 물량을 뱉어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럼 오늘도 외국인에서 매도가 조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이랑 외국인 털리고 기관이 이걸 전부 받아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가격 방어는 걱정할 이유가 없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외국인이랑 같이 플러스가 나오고 개인만 좀 크게 털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 안에서도 괜찮은 양봉이 보여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단기성 자금이랑 중장기성 자금 모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완벽한 이 좀 호재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좋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지지라인 현재 나오고 있는 틀은 간단하죠. 11선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넉넉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21선 설명드렸었잖아요.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한 다음에 상단 가고 가격 안정 이후에 11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21선에서 지지 나오면 순식간에 11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베스트는 11선이지만 일단은 21선 요거를 좀 넉넉하게 보시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 위에 있는 저항을 돌파하면 어디까지 간다? 자연스럽게 481선 라인까지 기대가 가능하고요.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위에 있는 이 매물대 있잖아요. 가격적으로 2만 원, 이 아래까지 한번 쭉 가는 거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근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면 일단 이 부근은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항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제대로 돌파하면 자,
항상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은 잘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뚫으면 481선까지는 과거에도 이렇게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81선 여기 위에서 자리 잡으면 이때처럼 올라가는데, 만약에 위에서 뭐 자리를 못 잡는다 그러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단타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고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정리도 감안을 하시면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일단 핵심 포인트들 잡아볼 만한 거는 다 잡아봤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큰 틀로는 나쁜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투자하면 편안하게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 한번 맞춰보도록 하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국내에도 좋고, 지금 네덜란드를 이 시작으로 해외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편안하게 봐도 된다.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으로 놓고 보게 되었을 때는 뭐가 보여지게 된다? 결국엔 핵심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사가지고 개인이 물량이 털리는 모습, 이게 보여지는 게 핵심이다. 근데 최근까지는 계속 이게 보여졌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홀딩을 할 만한 근거가 되어준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지지라인 좀 넉넉하게 21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머리 위에 있는 이 저항을 돌파하면 과거 패턴, 이제 481선 전에 마지막 저항을 돌파하면 항상 481선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를 뚫는다면은 추가적으로 노란색 선까지는 가고, 만약에 여기까지 돌파하면 한 번 더 변동성 나오는 거 보시고, 여기 위에서 자리를 지켜주느냐, 자리를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 다시, 자리를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자리를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요거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면 우리의 목표는 2만 원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이제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짚으면서 총정리를 마쳐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